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입니다. 7월의 시작과 함께 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민선국이 김상욱 울산광역시장의 임기도 출발선에 섰습니다.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부터 지난 8대 역점 사업들의 재검토 그리고 울산의 체질을 바꿀 정책까지 앞으로 4년간 거침없는 개혁과 현안 해결을 예고했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제9대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모시고 앞으로 4년간 펼쳐질 울산의 청사진 직접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한 달 만에 다시 뵙네요, 이 자리에서. 정말 시장의 한 시간은 110만 시간이다라는 생각으로 네. 정말 바쁘게 보내신 것 같은데. 분초를 나눠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낭비해서는 안 되는 귀한 시간이고요. 더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인수위 시정 전반을 좀 보고받은 내용 또 시민께 전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밝히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수위 얘기 좀 해볼게요. 그 화제가 좀 많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로 직접 보시고 느끼시고 아 이런 거였구나 하셨을 것 같은데 분과별로 시정 전반을 보고받으면서 현장에서 좀 체감하신 울산시정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그동안 좀 시민 참여 또 시민들께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좀 제한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일부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인수위 회의 자체가 예. 뭐 잘못을 찾아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럼요. 예.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뭘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또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문제는 뭐였고 이유는 뭐였고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까 여기에 방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인수위원님들께도 제가 반복해서 부탁드린 것이 잘못을 찾아 들춰내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시민들께 이익을 줄 것인가 여기에 방점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좀 그런 부분들을 챙겨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시장도 또 직원분들도 네네. 이 인수위를 통해서 얻은 것이 저는 좀 분명히 많은 있다. 걸 얻은 예.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방향성을 시정에 접목하는 것. 이건 가지고 있던 방향성을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을 또 토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울산연구원에 저는 많은 새로운 미션을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 AX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또는 이 산업 AX 전환과 관련해서 노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울산연구원에서 장기 연구과제로 가야 될 부분인데 제가 울산연구원의 사정을 정확히 모른다면 그냥 과제 부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울산연구원을 열어보니 과제를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울산연구원의 이 과제 부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울산연구원을 정상화시키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그렇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밀실 행정을 좀 깨겠다 이런 시장님의 그건 어떤 당연한 거라고 의지가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사무가 아니라 공무잖아요. 예. 공공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공공의 일이고 시민들 모두에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예. 시민이 주인인 것, 그것이 민주지 않습니까? 시민 주권이고요. 그러면 시민 모두에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고 관련이 되고 시민 주권인 것이면 주권자 시민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 철저한 보완이 필요한 업무 영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외적인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시민들이 아시고 참여하고 의견 주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하고요. 보완이 필요한 것은 특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완 관리를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동안 보면 이런 원칙과 예외가 반대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예. 도리어 시정은 대부분 권력자가 마음대로 정하고 시민들께서는 왜 정해졌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이유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결과만 뒤늦게 보는 형국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죠. 또 시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대로 가지도 않죠. 그냥 권력자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밀실 행정 문제가 생기고 비리가 생기기 쉽고 불공정이 생기기 쉽고 시민들은 우리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억울한
어떻게 보면 착취당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걸 좀 깨고 싶었어요.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알고 시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예. 그런 정치와 행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뭐 대통령도 칭찬하시고 많은 시민들이 보셨는데요.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뒤에 가서 현안별로 하나씩 이야기를 짚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신 후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민선국이 김상욱 시장의 새로운 방향성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큰 그림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시정을 이렇게 펼칠 것이다.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원론적입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데서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시민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걸 정책으로 반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항상 하겠다. 이건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민주 도시, 시민 주권, 시민주인 민주도시 울산이어야 한다라는 건 대전제고 방향성입니다. 그 위에서 첫 번째는 예산을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전시행정, 치적행정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재임 기간 동안에 그냥 실속 없는 전시행정, 치적행정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멀리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집행되는 예산들도 혈세지 않습니까? 예. 혈세 뜻이 뭐죠? 우리 피와 같은. 피예요. 피와 같은 돈이에요. 예. 아껴 써야 합니다.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아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은 돈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는 행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첫 번째 우선순위는 시민의 기본 삶을 다시 챙기겠다는 겁니다. 기본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의 기본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뭐가 기본일까요? 그냥 시민들이 편안한 삶, 그죠? 더 나은 삶. 그게 바로 정주 환경, 정주 네. 여건입니다. 우리 울산이 정주 여건이 안 좋다는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 행정이 시민의 기본 삶을 지키는 데 관심이 적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대중교통, 교육, 의료, 돌봄, 보육, 복지, 문화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근데 이런 시민의 기본 삶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예산을 투입해도 표가 잘 안 나요. 예. 근데 예산은 또 엄청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사실 치적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예산을 빼서 뭔가 짓는 데 자꾸 가져가려고 해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장은 표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골마버립니다. 예. 그래서 사실 행정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세금을 아껴서 행정의 기본과 시민의 기본 삶을 지키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대중교통, 의료, 복지, 보육, 문화, 돌봄 이런 부분들 먼저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울산의 정주 요건을 개선해서 시민들께서 좀 살만한 도시다. 야, 네. 여기 시민들이 살기 좋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고 티는 나지 않더라도 이 기본적인 정주 요건을 챙기는데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수업자들의 나눠먹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최대한 공개하고, 자, 정주요건과 관련된 거니까요. 시민들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또 시민들의 감시감도 필요하죠.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 시정을 개방해서 시민들께서 참여하시고 감시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민들의 기본 삶을 챙겨갈 겁니다. 더해서 그다음 해야 될 것은 울산의 산업 AX 전환을 예. 준비하고 선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또 있으니까요. 오늘 분량이 30분밖에 되지 않아서 네. 질문을 저희가 쪼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렇다 보니 1호 결제가 120 울산 민원센터의 고도화였어요. 그러니까 네. 시민 이익, 말씀하신 시민 주권, 시민 소통 행정 상징적인 어떤 일인 것 같은데 설명을 잠깐 해주실까요? 120 울산 민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물론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는 예. 남아 있습니다. 동의해 주실 거라 믿고요.
인원을 보강할 겁니다. 그리고 실권을 줄 것이고요. 한직이 아니라 요직으로 평가받게 만들 겁니다. 저는 120 울산 민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은 시장의 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핸드폰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예. 시민들의 민원, 정책 제안, 그리고 비리 제보 이걸 다 직접 받겠다는 건데 사실 물리적인 한계가 있죠. 저 혼자서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시장 본연의 일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시장의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시장이 하는 일을 직접 대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120 울산 민원센터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께서 느끼는 생활 속의 불편한 민원들 핑퐁 되지 않도록 이쪽에 전화하면 여기서 핑퐁하지 않고 처리해서 답을 줄 수 있을 네. 만큼 고도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시민들께서 제시하는 정책 제안이 해당 부서에서 정책 개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고도화시켜야 되고요. 또 시민들이 현장에서 보는 불공정 행정 또는 비리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고 그런 제보자를 지키면서 실제 그런 잘못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민원센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전문가가 있고 보안 유지가 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그래서 현장까지 가는 시민소통관까지 있는 그런 민원센터를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거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단계 사람을 키워가면서 단계 위상 정립을 해가고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될 텐데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민원센터 만드는 것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우선은 시의회에서 빨리 동의를 해준다면 일단 120 민원센터 출범을 먼저 하고 이제 이 대응하는 것 좀 고도화시키고요. 센터장을 좀 더 좀 고위직으로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시민소통관을 모시고 해서 일단 대응력을 올리고 이 이후에 각 기능별로 더 강화를 시키고 또 시민신문고 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신문고 제도와 다 통합해서 하나로 원스톱으로 움직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 재임 기간 동안에 단계별로 계속해서 고도화시켜 나가고 세밀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기회를 들어 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좀 제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제가 응대 한계는 있어요. 하지만 문자 메시지로 제 핸드폰으로 예. 비리 제보는 바로 해주셔도 됩니다. 언제까지라도. 비리 제보는 늘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네. 제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로 바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화는 제가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로 지금도? 비리 제보 주시면 예. 울산의 공직사회가 더 깨끗하게 하는데 저도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폰을 또 들고 오셨고 알겠습니다. 네. 그 취임하는 날 1호 결제하시고 네. 126번 보건 노선 버스를 탑승해서 시민들과 대화를 또 나누셨어요. 어떻습니까?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방향은 어떻게 새롭게 잡고 있는지. 사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울산의 시내버스가요. 시민들 이용하시기는 불편한데 시내버스 미정리 퇴직금 720억에 또 통상임금 판결금 수백억이 쌓여 있지요. 거기다가 적자 보존금은 2천억이 넘습니다. 한 해. 이게 적은 돈이 아닌 것이 서울특별시가 5천억 약간 넘어요. 예. 우리가 서울 인구의 10분의 1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거의 조금 과장 못해서 한 40% 가까이 서울 보존액을 따라가는 수준이다 하면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상황인 겁니다. 전국에서 우리 울산만 민영제입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비효율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감시감독이 되지 않고 노선 조율도 쉽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공용제로 가야 합니다. 울산교통공사를 설립해서 공용제가 돼서 시가 책임 있게 운행을 하고 기사님도 시에서 책임을 지고 교육과 친절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익산에는 이미 무인버스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 유무인 복합 운송 체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유무인 복합으로 가려면 울산의 교통공사가 딱 자리 잡고 중심을 잡지 않으면 이게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교통공사를 가야 하는데요. 교통공사를 가려면 일단은 예산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중요한 건 또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마 좀 아직까지는 동의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좀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3년 정도 뒤에는 울산교통공사를 설립해서 시민들의 발 대중교통을 시가 책임지는 모습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더 들지 않아요. 이미 공영제, 중공영제 하는 데보다 돈을 더 쓰고 있습니다. 적자 예. 보존으로. 지금은 뭐가 문제냐 하면 시가 적자는 다 보존해 주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 감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하. 민영제라서 도리어 비용이 더 발생하고 많은 있는 돈이, 상황입니다. 예. 자, 일단은 장기 과제, 중기 과제로는 효율성을 올려야겠죠. 제가 말했던 교통공사는 장기 과제고요. 중기 과제는 효율성을 올리는 겁니다. 고가 도로를 넣거나 아니면 버스 중앙 차로를 열고 교통섬을 만들고 또 노선을 더 효율적으로 손보는 등 하면서 효율적인 운송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우리 트램 1호선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에 사실은 버스 중앙차로 딱 놓고 트램 1호선 구간으로 딱 BRT 다니면 네. 엄청 효율적인 노선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죠. 우리 울산엔. 버스 중앙차로도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 체계 손보는 것이 중기 과제. 그리고 단기 과제는 바로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시민들이 당장 불편함을 느껴서 생활이 마비되는 곳부터 뭐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빨리 버스 투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버스를 투입하려면 두 가지가 문제예요. 하나는 예산이 필요한 점, 또 하나는 면허를 줘야 하는 점. 예. 면허를 주는 것도 경우에 따라 시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공용제로 갈 때 면허를 또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부분에 좀 많이 치중했는데 다행히 인수위 단계에서 소통과 협조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한정면허, 3년짜리 한정면허로 노선을 여는 것으로 합의를 받고 한정면허니까 3년 지나면 소멸하니 예. 교통공사 설립할 때 추가 비용 부담을 아낄 수 있지요. 한정면허 전제로 일단 시의회가 예산은 시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 없이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번은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의 버스 운송 체계에서 쥐어짜내서 사실은 먼저 126번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했고요. 이어서 123번, 127번, 307번 이런 노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보해 갈 예정인데요. 일단은 126번 먼저 열었고 9월 말까지 15대 정도를 더 투입해서 한 2개 정도 노선을 더 열 겁니다. 그 후에 요거는 이제 중앙정부와 또 협의를 해서 한 30대 정도 더 확보해가지고 또 추가로 더 투입하고 근데 본질적으로는 속도를 올리고 본질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뭐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간곡히 동의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예. 민선 8기 역점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도 예고를 하셨어요. 네네. 말씀하신 뭐 트램 1호선도 그렇고 태화강 뭐 세계적 공연장, 학성공원 물길 복원 사업 어떻습니까? 한 달간 업무 보고 하시고 인수위 거치면서 입장 정리. 지금 시점에서는 뭐 예.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시민주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시민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시민들께서 의사 결정하는 대로 저는 잘 수행하는 게 시장의 직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선은 문제 제기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왜 했지? 라는 물음표를 아직도 거두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시민 불편함이나 이 세 가지 모두 셋 말씀하시는 다 건가요? 똑같습니다. 다 대규모 사업이에요. 예. 다 대규모 사업인데 어떤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사업, 그리고 의미가 없는 사업, 부작용이 더 큰 사업, 근데 돈은 많이 쓰는 사업, 그러면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학성 물길 사업 전임자가 결정했으니 해야 한다. 5천억 오페라 하우스 전임자가 결정했으니 해야 한다. 글쎄요, 해서 시민들께 너무나 큰 불편함을 주고 시에 큰 재정적 위협을 주고 얻는 효과가 없다면 멈춰야죠. 우리 이미 다른 도시에서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용인 경전철 사태 아실 겁니다. 예. 광주 지하철 2호선 사태 아실 겁니다. 대전 트램 사태 아실 겁니다. 울산에서 똑같은 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저는 좀 매우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 물론 다 보는 사람 따라 의견은 다르겠지만은 인수위 회의를 통해서 보다 세밀한 자료를 보면서 내린 잠정적인 개인적 생각으로는 새 사업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트램 사업도 이건 시민들께 너무나 큰 불편함만 주고 너무나 큰 재정적 손실만 주면서 울산의 미래 잠재력, 특히 대중교통을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동력조차 다 앗아버리는 또 시민 안전에도 위해롭습니다. 그리고 학성 물길 사업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기에 따라서는 울산 외성 해자 복원 사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업이고 침수 위협을 막기 위한다면 배수 펌프장을 만들어야죠. 물길을 낸다고 침수로부터 해방이 되나요? 또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물음표인 거죠. 과연 예. 실효성이 있느냐부터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뭐 5천억짜리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는 뭐 시민들께서 이미 판단 끝난 거 아닌가요? 이게 과연 울산에 필요하며 울산에서 그걸 무슨 수로 유지하며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시민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지만 5천억이면 개인적인 판단은 하지 않아야 된다. 5천억이면 우리 시민들 삶을 정말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수건 사업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직 개편 어떻게 될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노동위원회, 감사청년위원회 신설, 네. 골자루한 조직 개편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행정적 실효성, 방향성 좀 들어보고 싶네요. 뭐 이 역시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 네. 근데 노동위원회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노동특보가 있었습니다. 예. 노동특보는 시장의 말을 충실히 따르는 심부름꾼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 울산의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는 부서는 정말 많습니다. 단체도 많고 부서도 많고 산업정책과부터 시작해서 다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의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지키려는 그런 부서는 거의 없었어요. 노동특보도 사실상 시장의 수족 역할이었죠. 근데 저는 재수족이 필요 없다. 재수족이 아니라 정말 노동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장의 권한을 내려놓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라는 독립합의제 기구를 만들고요. 이 독립합의제 기구에 양대 노총 대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못한 노동자들까지 또 종류가 다양하겠죠. 다양하게 모아서 노동에 관한 목소리를 다 취합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울산의 노동 정책 또 노동 권익 보호 여기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유연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노동위원회라는 독립 합의제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양대 노총뿐만 아니라 비노조 노동자까지 다 들어오게 해서 협의제 기구를 만들고요. 이 밑에 노동정책팀 또 노동권익보호팀 만들어서 노동정책과 노동권익보호에 대한 시의 정책 입안과 실행 과정까지 붙이는 겁니다. 사실은 시장의 권한을 떼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노동이 보호받지 못하고서 산업도시 울산이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또 노동이 보호받지 못하고서 울산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노동자 편을 든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울산시가 선도적으로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노동정책과 노동권익 보호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울산이 그동안 사회적 갈등 비용 참 많았잖아요. 노사분규나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기업하기 힘들단 말도 있었고요. 기업하기 좋게 해주려는 겁니다. 사회 갈등 비용이 줄 거지 않습니까? 노동자 권익, 노동 정책을 미리 선도적으로 반영하고 소통하고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노사 분규나 사회 갈등 비용이 줄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어떤 조직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고 네. 시장으로서 이제 인사도 많은 결정을 또 하실 텐데 뭐 임기 만료를 앞둔 산하기관장부터 해서 인사를 하실 거잖아요. 네. 김상욱 시장의 어떤 인사 원칙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신중하게 천천히 인사한다는 것 그리고 상향식 평가를 본다는 것도 공모한다는 것, 공개로 한다는 것 이런 몇 가지 원칙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뭐 저 가까운 친소 관계에 따라 사람 쓰지 않는다는 것. 제가 인사에 있어서 사실 더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지난 선거를 치를 때도 조직 선거를 거부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직 선거하면 농공행사하기 바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정말 각별하게 챙겼던 같이 움직였던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다행히 각별히 챙겨야 될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직 선거를 한 건 예, 아니라서. 예. 일단 인사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모 원칙을 뭐 그렇다고 모든 자리를 공모할 수는 없겠지만은 공모할 수 있는 자리는 최대한 공모를 하고 시민 참여를 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상향식 평가. 지금 제가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좀 놀란 부분이 많았어요. 해당 분야에 경험이 없는 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자, 최소한의 해당 분야와 관련해서 뭔가 해본 경험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장장장 간부 막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런 인사가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러려면 상향식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업무 담당자들 또는 업무 관련자들, 시민들 추천을 취합하면 그 분야에 가장 덕망 있고 전문적이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추려지겠죠. 그중에 저랑 방향성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청렴한 사람,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 모셔야겠죠. 예. 그런데 이 과정을 깨끗하게 하려면 공모하고 또 주변에 이런 의견도 많이 들어야 하고 빨리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천천히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래 이 자리엔 저 사람이 필요해라는 그 분야의 의견이 모아질 거예요. 그 의견을 또 듣는 것. 저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말씀, 시민의 요구에 더 귀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인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AX 얘기를 좀 해보죠. 시장님 뭐 누차 강조하시는 건데 울산의 체질을 바꾸는 울산 산업의 AX로의 전환. 앞으로 좀 새로운 로드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가 일단 개념 정리부터 정확하게 해야 해요. 네. 산업 AX라는 게 뭘까요? 산업 현장에 AI가 적용되는. 자, 그냥 네. 막연하게 갈 부분이 아니라 저는 우리 울산이 산업 AX의 허브, 넥서스 기능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아하. 자주 합니다. 뭐냐면 산업 AX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미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지요. 예.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갑자기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지는데.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돼요. 예. AI 시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거대 언어 모델 LLM을 우리가 챗 GPT 이게 거대 언어 모델이에요. LLM. 우리나라에서는 LG AI 연구원이나 네이버 등에서 개발을 하고 있죠. LLM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산업의 현장에 쓸 수 있는 플랫폼 LLM을 만듭니다. 예. 이 플랫폼 LLM이 SLLM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각 기능별로 또 적용되는 소형 언어 모델입니다. SLLM으로 또 다시 개발이 돼야 돼요. 이 SLLM을 개발하고 학습시킬 때 들어가는 것이 DX라고 해서 디지털 데이터들을 들어갑니다. 이건 예. 대기업들이 주로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DX가 SLLM 소형 언어 모델 개발할 때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다시 피지컬화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게 로봇 공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우리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도 예. 국민보고. 예. 구미에 피지컬 AI를 하겠다는 게 이 로봇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나? 이게 아닙니다. 이제 LLM, 플랫폼 LLM에서 SLLM 넘어왔고 DX가 들어오고 로봇이 피지컬 AI가 들어온 다음에 이걸 실증을 하고 또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것이 AX 실증 단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실증까지 만들어지면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피지컬 AI가 만들어지는 거죠. 기능별로. 그럼 이 기능별로 만들어진 것을 산업 현장에 또 확산시켜야 될 겁니다. 이 흐름으로 흘러가는 게 산업 AX 전환인데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 울산은 무슨 역할을 할 거냐? 울산이 다 할래요. 그건 안 되는 일이죠. 네. 울산이 반도체도 만들고 뭐도 하고 다 할래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울산이 해야 되는 것은 산업 AX의 허브 역할인 겁니다. 보세요. 서울에 거대 LLM 회사들이 다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DX 디지털 데이터는 우리 울산의 대기업들이 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 회사들은 구미 쪽에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울산은 유니스트가 있는데 여기는 산업 AX, SLLM 모델을 개발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우리 울산은 그동안 DX 쪽에 좀 노력은 했는데 좀 성과는 좀 부진하긴 예. 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다 모아서 허브 기능을 만들면 연결을 다 모아서 허브 되는 곳이 필요하죠. 허브가 돼서 이걸 다 쥐어짜서 하나로 만든다면 실증하는 실증 연구단지는 현장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부울경에서 한 곳밖에 안 떠오르죠. 우리 울산이군요. 울산입니다. 우리 울산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울산이 이걸 함으로써 산업 AX 전환의 허브 기능, 넥서스 기능을 함으로써 AX 실증 연구단지, 유니스트, 또 서울 LLM, 또 SLLM, 로보팅 이거 다 연결이 된 허브 기능을 함으로써 미래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고 네. 여기에서 산업 경쟁력을 또 올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접근을 또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기업 접근, 중소기업 접근이 또 달라져야 돼요. 뭐냐면 대기업은 이미 DX 작업도 상당히 돼 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손 놓고 있죠. 근데 이대로 가버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또 많이 벌어질 겁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SLLM 모델 개발된 이후에 피지컬화된 것을 확산시키는 루트도 또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저는 울산 테크노파크 쪽에 좀 그걸 좀 주문하고 있는데 체질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긴 하고요. 네.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태계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
그 진짜 3대 메가 프로젝트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김상욱 시장의 정치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끌어와야 되잖아요. 예, 여러 가지.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 면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면으로 접근해버리면 생태계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공장 하나 갖고 오는 것에서 끝나버릴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국적으로는 이제부터의 공장은 다 중국의 다크 팩토리처럼 사람이 많이 필요 없는 공장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장만 들어올 뿐이지 고용이 늘지를 않아요. 예. 이제 투자가 예전엔 투자가 이루어지면 고용이 늘었죠. 세수가 늘었습니다. 이젠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고용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고용이 생기고 세수가 늘어요.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연결고리, 연결점으로 생태계를 구성해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접근하는 시각을 조금 달리 예전과는 좀 달리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선국이 새로운 울산의 방향성 다양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김상욱 울산광역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임식에서 밝히신 시장으로서의 비전, 울산의 방향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취임식에서 밝혔던 비전,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도시 울산, 예. 또 행정의 기본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시민의 기본 삶, 대중교통, 의료복지 뭐 이런 것들 먼저 챙기겠다는 것, 그리고 울산의 미래를 열어갈 산업 AX의 허브 기능, 넥서스 기능 강화시키겠다는 것, 이런 부분들입니다. 곧 뭐 하정우 수석도 우리 울산에 와서 곧 이제 관련해서 간담회 할 예정인데요.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예. 계속해서 이런 기회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울산이 부울경의 산업 AX 전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산업 AX 전환 저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되려면 정말 연결을 잘 끌어모아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시면서 울산시 의회 허락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셨는데 네, 시의회를 존중하고 예. 함께 협치하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전합니다. 아, 그러게요. 시민의 이익이 먼저지 않아요. 근데 민선국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네네. 협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네. 정치를 하는 본질로 들어간다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시민이 주인이지. 그럼요. 근데 정치인이 당파 이익 때문에 시민의 이익에 도움되는데도 반대하고 발목 잡아버리면 그건 시민을 배신한 겁니다. 저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그러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손잡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 그게 정치인의 본질 아닌가요? 그러게요. 예. 만약에 정치인은 시민에게 이익되면 당연히 손잡고 협치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당이 다르다고 막 없는 흠을 만들고 막 뭐 이렇게 안 돼 무조건 안 돼 해버리고 나면 그건 글쎄요 당파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시민들께서 그걸 용납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시민주권 민주도시 울산에서 시의원님들도 저는 너무나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그 본분을 잊지 않으실 거라 믿고요. 그래서 협치가 될 것이라 믿고 그 진정성에 호소하며 함께하려 합니다. 예. 뭐 당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께 그럼요, 도움되고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게 중요한 거죠. 예. 자, 이제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민선국이 김상욱 호 성공을 기대하면서 많은 분들 또 잘하나 이렇게 지켜보실 텐데 네. 끝으로 시민들께 인사 좀 하십시오. 네. 제가 시장의직에 취임하긴 했지만 솔직히 힘이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시민들께서 계속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제가 제 역할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싶고 시민들께 제가 정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상욱이 시작하는 동안에 울산이 좀 살만해졌다. 이제 좀 살만하다. 좀 나아졌다. 이 말 듣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일을 잘 하려면 시민들께서 함께 손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함께 든든히 동행하며 멋진 우리 소중한 울산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김상욱 울산광역시장과 오늘 시사진단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선국이 울산시정이 그려나갈 새로운 청사진을 마주해 봤습니다. 김상욱 시장은 시민 주권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 희망찬 목표들이 앞으로 울산 시민의 삶을 바꿀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